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1월 달에 그 해삼 정전망 공부 훈증 훈련을 하고 이제 새삼 이 훈련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로 이거를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이제 예비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전초 강의를 거의 한 달간 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 실천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일기를 쓰고 어떻게 구글 시트로 들어가서 기록을 하고 하는 방법을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정전망공 훈련 프로젝트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정전망공 훈련의 정신이 이제 이 두 가지는 생활 속의 결법을 실천하는 정신과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정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면 세 가지 방법으로 정전의 뜻을 새겨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 대조하는 정신, 이거를 단련한다. 이렇게. 뜻을 새겨서 경계 대할 때마다 마음 대조하는 정신, 이게 무시선법 마음 대조 프로젝트가 하는 거고,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정신,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정신은 상시훈련 일과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법으로 질박아 기질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정신은 인성관리 일기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다 한 분도 계시고 하나나 둘 택한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목에 세 가지를 다 단련하기는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무위선법 마음 대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이거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공식. 수학을 하면 공식을 못 외우면 안 되잖아요. 이 공식은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지인데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공식인데 이게 만약 길면 가운데 건 빼고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동하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요까지 하면 요게 이제 공식이에요. 이게 가운데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요거를 늘상 외우고 다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외우고 다니다. 경계를 대하면 딱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외우고 다니면 경계를 당해도 적용 안 하고 내중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계를 당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나야 되는데 평소 외우고 속으로 쪼글쪼글 외우고 다니면 늘상 외우고 다니면 경계가 이 생각이 딱 나니까 그대로 딱 적용하는 거지. 딱 하면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다음에 이제 부동하인 태산같이 청경 허공같이 하고 이제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동하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없이 마음을 작용하라. 진공묘유로 마음을 작용하라. 이렇게 딱 그 경계에다 딱 적용을 한다 이거죠. 그게 무위선법 마음 대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번 월별 무위선법 마음 대조 목표를 정한다. 나는 올해 뭐까지 한다. 이렇게 정한 목표를 수행 정진하고 상시일기장 구글 시트에다 마음대조 유형 공부 결과를 기재한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어떻게 일기 기재를 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좀 이제 아직 이 무위선법이 초보자니까 나는 막 진공묘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상생활법으로 좀 이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심지는 원래 열한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열한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요거를 외우고 다니다가 그냥 경계를 딱 적용하고 어리석음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심지는 원래 열한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열한함을 얻게 하는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것이 엄청난 주문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열한해질 때 딱 적용하면 그냥 열한함이 없어진단 말이죠. 다른 거 할 것도 없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멈추고 생각하고 취사하는데 요거 해도 좋은데요. 그냥 이것만 외워도 이게 주문이라는 거는 그냥 글만 외우면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아지아지 바라지 하면요. 그 무슨 뜻이 몰라도 그냥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래 열한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열한함을 얻게 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거 외우고 그냥 경계에 당할 때 외우면 그냥 없어진단 말이죠. 그걸 주문이라고 해요. 주문.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러니까 내중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왜 그렇게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할 때 어리석은 그럼 그거는 이제
그름이란 건 아주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름을 넣고 좀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음을 넣고 그에 따라 이제 다르게 적용하면 된다. 근데 요거 갖고 이제 할 때 이제 뭐냐면 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게 반성대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내가 정말로 요란이 있었는가, 이렇게 반성대조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일단 수행의 요법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다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진공 묘의를 해야겠다. 그러면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아. 동하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그거를 외우고 다니다 딱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말인데 원래 착 없는 자리를 알고 그 실상을 안하게 착 없는 행을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현을 다르게 했거든요. 내가 집착심이 많고 애착심이 많을 때는 진공묘의보다는 두 번째 게 좋아요. 네? 아니 나는 근데 1, 2번 이 정도는 보통 다 한다. 그러면 아주 고단수는 응하에도 주한 법칙 그 마음을 해라냐. 경계를 응무서주의 생기시느냐. 딱 그냥 짚쩍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이게 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택해요. 아까 일상적인 보면 전부 하고, 왜냐하면 경계에 따라 요란해지는 게 많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한 마음자리는 진공묘의를 하든지 착 없는 자리를 하든지 응무서 이생기심을 하든지 이걸 늘상 외우다가 마음을 대조하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는 많이 했는데 실제 적용을 안 해요. 많이 해도 한번 적용해봤냐? 아무도 안 했어요. 우리 진사님 같은 응무서 이생기심을 경계 땅을 한번 적용해봤어요? 말만 알고 있죠. 그냥 적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모르지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 또. 나 괜히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아라. 우리 사모님하고 문제가 생길 때 속으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아 해봤냐 이거죠. 해봤어요. 이상하대요. 해봤다는데 해봤다. 야,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응무서주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이거를 해보다가 나는 어느 게 제일 맞다 이거예요. 나는 진공묘의보다는 응무서주가 더 잘 맞다. 나는 착 없는 자리가 맞다. 진공묘의가 맞다. 셋 중을 이렇게 해보다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걸 한번 딱 써보라 이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와서 발표를 해요. 나는 진공묘의 체질이다. 나는 응무서주 체질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체질을 좀 얘기를 해봐요. 그럼 내가 전생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응무서주 체질은 옛날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금강경 이런 친자예요. 그리고 진공묘의도 이것도 금강경에도 없고 이건 육조단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체질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다음번에 체질 감정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으라.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았는가 안 삼았는가 이렇게 반성대조 하는 거고요. 착 없는 마음을 알아 착 없는 행을 아까 그 같은 말에 줄인 거예요. 착 없는 말을 착 없는 행을 했는가 못했는가. 응하에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이렇게 이제 대조하고 살피라 이거죠. 자, 본인이 이제 반성해갖고 이 유념, 무념을 갖다 적으라 이거 일기 적을 때는 요걸 뜬다 이거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요 일기표인데 1번 진공묘의 마음대조 여기다가는 뭐를 쓰냐면 일상생활 1, 2, 3조를 유념했냐 무념했냐를 거기다 적으면 돼요. 1조든 2조, 3조든 적어요. 일상적용법을 한 거는 거기다 적고 아까 뭐 진공묘의 응무서주는 제일 마지막 무지선법 강령 거기다 적어요. 국어 시트는 가운데 거 빼버리고 두 개만 넣어놨어요. 이제 요거 가운데 거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다음 달에. 그래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다음 달에 이제 이걸 한다 이거죠. 이게 상시훈련 프로젝트예요. 그 두 가지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상시훈련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요거는 이것도 월별로 상시운영주의상 수행정진 목표를 정한다. 정한 목표대로 수행정진하고 일기장에 기재한다. 어떻게 기재하냐 하면 유념무념이 있고 학급 조건이 있어요. 시간수 적는 게 있고 여기 있어요. 연불, 좌선, 의두연만은 경전법규는 시간수를 적고 1조, 2조, 6조는 실행 여부를 유무념을 적는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첫째는 월복 목표가 기상령.
기상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나갔다. 이게 1월, 2월, 3월. 1월은 지나갔으니까 2월, 3월. 적는 거예요. 내가 5시에 일어나갔다. 이렇게 적고, 난 6시에 일어나갔다. 적고, 자기 목표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취침은 몇 시에, 10시에 하겠다, 11시에 하겠다. 이렇게 적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 규칙 생활을 일과로 이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차차로 표준인 5시, 10시로 표준 맞춰가다가 갑자기 못 맞추면 조금 여유를 두고 이걸 이제 해 나간다 이거죠. 근데 5시하고 10시에 맞춘다고 해서 절대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뭐 교수가 뭐 교수를 못하고 뭐 절대 그런 논문도 못 쓰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4시 반에 일어나도 논문 쓰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뭐 일찍 일어나서 뭐 못하겠다 뭐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좌우간 이 요거를 표준을 잡아라. 그 다음에 연불좌선은 표준이 1시간 30분은 대종사님이 정해준 값이에요. 값. 근데 물론 이 값을 할 필요 없고 뭐 이제 나 1시간이나 한 뭐 을이나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을 정도까지 하겠다 하면은 그 자기가 목표를 적으면 되고 경전법규 의대연만 60분이 값이에요. 그건 대종사님이 정해준 값이기 때문에 내가 표준을 정해놓은 거고 남은 이제 본인이 여기다 해라 이거죠. 자기 목표한 걸 해라. 그다음에 1조 윤영 공부, 2조 1조 윤영 공부 요 두 가지를 이제 이제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뭐라냐면 장치운영 프로젝트 여기에다가 1조, 2조, 6조는 유념이냐 무념이냐를 적으면 돼요. 이따 자세하게. 유념이면 하루 중에서 온전 생각 취사를 반 이상 했으면 유념, 반 안 했으면 무념. 미리 연마는 미리 모든 일을 미리 연구했다가 했으면 유념. 미리 연구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했으면 무념. 그래서 그것이 반 이상을 유념, 무념으로 해요. 반성대전은 저녁에 상실기 쓰고 반성대주했으면 유념. 그렇지 않으면 무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의도연마 경전에서 연불좌선은 그 시간수를 적는 거예요. 시분을 적고 의도연마도. 그 다음에 이게 3조는 경전연마인데 뭐냐면 우리의 지정한 교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 교서에 여러 가지 교서가 있죠. 그것도 참고경전, 뭐 중용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경이나 이런 원불교에서 참고하는 경전을 읽으면 돼요. 다른 뭐 다 뭐 성경 읽으라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음강이라는 건 그냥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읽거나 들은 거. 그 다음에 이게 음강이고 법회 가서 법문을 들은 것도 음강에 들어가요. 듣기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의지해석이라는 건 자기가 분석하고 막 공부를 한 거예요. 뭐 이거 보다가 뭐 요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참고도 찾아보고 연구를 한 거는 의지해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음강만 있고 의지해석이 없어요. 10년 가도 의지해석을 안 해요. 맨날 듣기만 해요. 그냥 듣기만. 이게 뭐냐면 학교 가서 요새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냥 자기는 공부 안 해. 그냥 맨날 듣기만 해. 그 똑같아요. 그거는 음강만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공부는 안 하고 그거 듣는 걸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의지해석은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야 찾아도 보고 뭐 여기저기 이 창고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지해석. 이게 반쯤 이렇게 섞여야 돼요. 반반 섞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사님은 아까 얘기했는데 대답은 잘하셨대요. 의지해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음강만 했는지 의지해석을 했는지 이제 이건 또 다음을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음강만 한 것 같아. 이렇게 이 공격을 하면 나중에 공격을 하면 원래 불교는요 이렇게 공격하고 대답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원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공격하고 대답 못하면 다음에 보자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해도가 윤영 공부는 뭐냐면 1조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거예요. 요거를 유념했냐 뭐냐면 이게 윤영 공부 표준이에요. 우리 모든 윤영 공부의 표준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게 표준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자 말자로 정하고 그는 이제 다른 변형이고. 근데 응용하는 데란 건 뭐냐면 경계를 응해서 천만 경계를 응해서 마음을 작용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천만 경계를 작용해서 천만 경계를 응해서 그 마음을 작용할 때 그게 응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당해서 이렇게 해도 돼. 모든 일이라는 게 그 자기 마음을 작용하는 거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경계를 만나서 마음을 작용할 때, 이렇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기를 취할 것이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걸, 그럼 했냐, 안 했냐 모르잖아요. 그럼 그게 방법이 그 밑에가 있어요. 일단 멈춰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일단 멈춰서 온전을 만들고, 생각을 근거에 바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 결과에 따라 옳은 거는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는 결단을 내려 실천한다. 요게 이제 상생 방법이에요. 이거 온전히 됐냐? 멈추어서 온전히 회복하고, 생각했냐? 생각을 근거에 바른 판단을 얻고, 시사를 했냐?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해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요것이 그 내용이에요. 요거를 내가 하루에 일을 할 때 그냥 반 이상 했으면 유념이고 반 이상 했으면 무념. 그거 일기장 유념 거기다 적는 거예요. 요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는 일단 멈춰야 돼. 멈추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안 멈추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멈춰서 딱 이게 생각해갖고 온전한 생각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판단해갖고 결과를 이거를 완전 습성화들이야. 100% 습성화들이자는 거예요. 습성화들이자 이거. 여기 이제 그 공식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잖아요.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천만 경계를 대해서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 이거. 그죠? 그거를 어디다 쓰냐? 1조에다가 쓰는 1조. 유념이냐 무념이냐 1조에 쓰는. 자기가 생각했을 숫자로 세면 돼요. 숫자로 해서 무념 4번, 유념 5번 한 거는 거기다가 유념으로 표시를 하라. 그 다음에 무념이 6번, 유념이 3번 이렇게 하면 무념으로 표시하라 이게.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대략 생각해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숫자로 세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이게 콩을 넣어갖고 콩 주머니에다 콩을 이렇게 넣어갖고 다녀요.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다가 여기 유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이쪽 이렇게 하면 최고 좋아요 이거. 그래서 그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조라는 건 뭐냐? 2조는 그럼 왜 2조가 필요하냐 하면 이거 프레임도시라고 하는데 응용하기 전에 1조를 하기 전에 2조로 미리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미리 연마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조를 하는 거예요. 연마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가 확실하게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조는 그 처리한 뒤에 하지 않는 제목과 말지 않는 제목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 주의한다. 반등 대조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거 대조하는 거예요. 2조를 미리 연마하고 실행하고 계획대로 됐는지를 보고 요거를 프렌도시가 여기 1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프렌도시 2조 1조 6조 유념 공부를 한다 이거. 그러면 요거를 모든 일을 할 때 이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면 내가 하루 일에 그냥 오늘 허겁지겁 하는 준비도 않고 그냥 무조건 했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계획을 다 세운 거죠. 오늘 뭐 하고 아침에 쫙 그날 계획 세우면 이게 2조가 된 거예요. 아침에 계획 세우면 딱 그날 할 일을 전부 계획 세우면 2조가 딱 된 거죠. 뭐 중간 살아가면서 계획 세우기가 나쁘니까 저녁이든지 아침에 다음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요 2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그러면 이게 프렌도시라고 하거든요. 2조, 1조, 6조. 요것이 모든 일처리나 이 좌우간 이 사고의 핵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아까 그 일기장에다가 2조에다가 아까 거기다 적는다 이거죠. 가만히 있어. 안 넘어가.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상실기. 여기다가 2조에다 거기다 적으라 이거죠. 그걸 그 다음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으면 2조에다 치고 전혀 없이 했으면 여기다 무념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념 무념을 이제 하나를 표시를 할 거예요. 동그라미 0을 치고 스레치를 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국어 시대가 자동으로 더해줘요. 0만 치면 구독을 자동으로 해주고 6조는 그 이제 상실기 썼으면 동그라미 치고 안 썼으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일과능력 그 다음에는 연불자사나 의두는 시간수를 적으면 돼요. 그날의 연불 얼마, 의두 연마, 그다음 경전 연마 얼마. 요거는 경전 아까 했죠. 들은 거하고 자기가 본 거하고. 그다음에 연불자선은 연불하고 자선하고 독경까지 포함해야 돼요. 독경도 그걸 뭐 그냥
했는데 어디다 포함시켜, 그는 수양에 포함된다고 하면 되니까 독경한 것까지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우리 독경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상담은 많이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불자선 수양 시간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성관리 이 일기를 쓰는데 이게 왜 일기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요거를 써야 우리가 앞에서 한 유념 공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생각 멈춰서 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데 일기를 쓰면 정확하게 돼요. 빠른 시간에 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인성관리라는 건 뭐냐면 해봤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쥐사기를 쥐할 것이요. 요게 인성관리예요. 인성관리.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 이거죠. 그다. 이거 다 배운 거잖아요. 그다. 이게 멈춰서 살펴서 돌이킨다. 이걸 좀 더 나누는 거예요. 일단 멈춰서 자기 마음을 살펴서 원래 마음으로 돌이켜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 지금 넘어가면 쭉 넘어가. 그다 앞에.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대소유무의 이치를 관찰하여 사물을 바르게 본 후에 요게 들어가는 대소유무를 봐서 사물을 바르게 본 후에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는다. 요게 생각이에요. 관생판이잖아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관찰하여 사물을 바르게 본 후에 생각을 궁글려 바른 판단을 얻는다. 생각을 조금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살펴서 돌이켜서 관찰하고 생각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온전 생각을 이렇게 딱 분해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걸 아주 습관화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결단을 해서 실천하는 거죠. 일곱 단계로 된 것이 인성관리 공식이에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음에 넘어가거든. 이거 다 배운 거니까. 내적 말하기란 일기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로 생각하지 언어를 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전부 언어를 갖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갖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 갖고 생각하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 갖고 생각하죠. 남은 원망을 해도 한국말로 원망하죠. 영어로 원망하지 않아요. 영어 선생님 영어로 원망해? 한국말로 원망해. 우리 원는 애는 그냥 한국말로 한대요. 한국 사람 다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적 말하기가 얼마큼 됐냐에 따라 이게 한국 사람 됐냐 안 됐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내적 말하기를 일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심신작용 처리권의 일기예요. 심신작용 일기인데 그 중에 마음속으로 작용하는 것을 내적 말하기라고 해요. 마음작용을 갖다 내적 말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써요. 희로애락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 판단, 욕심, 번뇌 등이 마음작용은 전부 다 내적 말하기, 이너스피치로 매개되어 있다가 그것이 딱 개념화된 후에 바깥으로 말로 탁 튀어나온다. 내적 말하기가 그걸로 탁 하다가 탁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적 말하기가 심지에 딱 저장이 됐다가 저장을 시킨대요. 말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뭘로? 우리는 컴퓨터 하면은 그 디지털로 저장을 하죠. 메모리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내적 말하기로 돼갖고 심지어 딱 저장이 돼요. 컴퓨터에 저장하고 똑같이. 그러다가 때를 만나면 이게 딱 튀어나와갖고 이게 다시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코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내적 말하기는 내적 마음작용은 감정과 욕심과 번뇌가 언어를 매개해서 전개되는 자기중심적 내적 말하기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우리가 속으로 막 쫑얼거리는 거는 언어를 매개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내적 말하기를 전개하는 것을 욕심, 번뇌, 감정 이런 거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자기 규제적 내적 말하기가 있어요. 그 내적 말하기가 온전한 생각이 통제되는 내적 말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이 그 내적 말하기가 자기가 이게 법으로 통제를 시켜서 말하기가 그냥 원망하려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참 감사할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자기 말을 통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self-regulated inner speech라고 해요.
고등정신적 내적 말하기, higher mental inner speech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있다. 두 가지가 내적 말하기 두 가지가 있다. 자기중심적 내적 말하기와 자기 규제적 내적 말하기가 있다. 고등정신적 내적 말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다. 이거를 누가 했냐면 비코츠키라는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일에 주의를 한다든지 이성적 생각을 하는 논리적 기억을 한다는 이 고등정신적인 기능은 전부 내적 말하기가 그거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요, 법을 기억고 있다가 그 법을 속으로 쭝얼거리면서 자기 몸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네? 내적 말하기를 갖고 법이라는 걸 들어갖고 내적 말하기가 그 법의 내적 말하기는 내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1300년 전에 유식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마너지 알파라는 의원, 내적 말하기라는 게 있다. 마음의 속삭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이 되기 전에 어떤 잠재적 말 에너지라는 게 있다. 이게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번뇌망상을 매개하는 내적 말하기가 있고, 고등정신적 내적 말하기가 있다. 이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 두 가지가 있다. 고등정신 내적 말하기를 심구사찰이라고 한다. 심이란 뭐냐?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내적 말하기. 우리 대수님 관찰하라고 했잖아요. 해사라는 거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적 말하기가 있다. 이거. 우리 똑같이 했어요. 그런 내적 말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 그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적 말하기를 관리하자. 이거예요. 그거를 관리하면 인성 관리가 막 급속도로 우리가 아무리 혼자 생각 취사하려고 안 되는데 이 내적 말하기를 컨트롤하면 우리 마음 공부가 급속도로 된다는 거죠. 그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복적으로 우리 내적 말하기를 자기 고등정신적 내적 말하기로 변화시킨다.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그걸 갖고 나 내적 말하기를 막 바꿔가는 거죠. 길들여 갖고 내 바깥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적 말하기를 컨트롤함으로써 내 바깥에 있는 행동을 컨트롤하지 않는 것이 일기라 이거죠. 그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춰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공략 바람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옳은 건 취하 그런 건 버린 결단을 내리기 취할 것이고 이게 우리가 알아면 1조 공부했잖아요. 요거를 좀 멈춰서 바탕에 열함이 있었는 거 살펴서 원래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다음 관찰, 대세물을 관찰해서 생각을 공략 판단을 얻고 일곱 단계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제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 내 마음 작용을 이 3단계 공식이나 7단계 공식을 갖고 내 마음 작용을 자꾸 레귤레이트 해갖고 그걸 갖고 나를 컨트롤하자는 거예요. 네, 그걸 컨트롤하자.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년 걸릴까 한 달이면 내 행동이 바뀐다. 그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유식학에도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비코츠키 이론 나와 있는데 이게 요걸 갖고 한번 일기를 써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되나. 그래서 그 넘어가 이건 다 했어요. 그다. 그 일기를 어떻게 쓰냐 하면 여기 일기 쓰는 방법이에요. 요거 신청한 사람을 쓰면 돼요. 1번 시신작용을 일어나게 한 상황을 적는다. 나의 마음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그 시간과 그때 상황과 대상 누구하고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딱 쓰는 간단하게 한 줄 쓰는 거죠. 나 누구 지나간 사람하고 만나갖고 뭐 이 마음을 요란하게 한 경계가 생겼다 해서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 내용을 적는 거예요. 서로 말이. 그 사람 말하고 날 쓰는데 설명을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내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좀 유리하게 막 이렇게 길을 전개해요. 누가 보면 그 사람이 잘한 것 같이 인격이 돼. 그러지 않고 그냥 희곡식으로 쓰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쓰고 내가 얘기한 거 쓰고 그렇게 희곡식으로 적어야죠. 설명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상황 설명 한번 딱 쓰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말로 그냥 희곡식으로 쓴다 이거죠. 의사소통 경계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을 희곡식으로 적는다. A 뭐라고 나 뭐라고. 근데 그 다음에 내 속으로 쭈글거린 것도 희곡식으로 쓴 거야. 내적 말하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때 내적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했다 하는 컨트롤한 게 있으면 그것도 희곡식으로 쓰라. 나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을 어떻게 돌렸다. 그것도 내적 말하기. 그 자기 말 튀어나온 내적 말하기도 쓰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한 내적 말할 수, 이 네 단계를 갖다 딱 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지도자가 보면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막 일기를 딱 내면 막 굉장히 길게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다르게 보면 그 사람이 잘한 걸로 이렇게 일기가 뜨요. 그 참 잘했는데, 그 참 경계가 잘못됐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많이 지도자를 오염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지도자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절대 오염이 안 돼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전부 다 마음 일기 쓴다고 막 쓰는데 전부 자기 유리하게 딱 쓰는 거죠.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했더니 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증을 한번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끄세냐라는 사람은 작년 12월 달에 러시아에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한국인 회사에 취직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원불교 고당에 거기서 배워갖고 상당히 잘해갖고 그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이제 이런 거 인성관리 하나도 안 배우고 아무것도 안 배워서 이제 처음에 테스트를 한번 한 거죠. 이게 10점 만점을 해서 몇 점 만나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게 김 팀장이라는 한국 사람이고 끝에냐는 러시아 사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 상황 설명. 김 팀장이 나에게 와서 말한다. 이게 상황 설명이에요. 뭐 딴 필요 없어요. 그날 회사에 딱 말한다. 김 팀장 이렇게 딱 했죠. 끝에냐? 연말 설문조사해야 하니까 이 자료 좀 번역해줘요. 그랬죠. 다른 사람이 네, 그래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김 팀장,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요. 네, 알겠어요. 했는데, 내적 말하기 속으로 쭈물고 혼자. 적으라 이거예요. 또 당신이 해야 할 일인데 왜 내가 나한테 맡겨? 나의 일은 설문조사랑 상관없어. 나는 왜 자꾸 다른 팀 도와주는데? 나는 누가 도와줘? 맨날 나 혼자 하는 거잖아. 그래, 시간이 있으면 번역해주고 일이 많으면 못한다고 할 거야.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이게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사님도 밑에 사람들이 내적 말하게 하는 거 모르죠. 이 사람 모른다니까. 다 내 말 잘 듣고 참 감사하게 말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속으로는 쭈글쭈글 한다 이거예요. 여기 밑에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이영환 씨도 그 밑에 사람 있죠. 내적 말하기 열심히 할 건데. 그럴 겁니다. 할 것 같아요. 자기도 뭐 이사님 누구 하면 호구로 쫑얼거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점수를 매기니까 몇 점이냐? 0점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0점이요. 왜냐하면 멈추지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그냥 내적 말하게 나오면 왜 당신 나한테 이런 거 맡겨? 그럼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서 살펴서 돌켜서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 되잖아요. 안 멈추니까 첫 번째 안 멈추니까 그 다음에 또 내적 말하기가 첫 번째 말이 두 번째 말이 오염되고 세 번째 말이 네 번째 말이 오염시키고 오염으로. 그게 오염된 내적 말하기의 연속이라고 해요. Train of 뭐라고 해? 오염된 contaminated inner speech. 트레인이라 그래. 이게 연속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오염되고 그게 또 오염되고 화가 한번 났으면 화난 마음이 그 다음 화를 내고 화난 마음이 또 화를 내고 화가 화를 해서 쫙 이어지는 거예요. 내적. 그것이 오염된 생각의 지속이에요. 근데 거기 멈춰야 했잖아요. 안 멈췄으니까 이게 0점이라 이거죠. 이게 처음에 테스트를 딱 했더니 0점 맞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배웠잖아요. 아라는 사람이 이것도 똑같은 한국인 회사 다니는 사람. 처음에 이제 한국말 잘해요. 알라 이제 자기 파트너는 한국 사람이고 알라는 한국 사람이고. 알라 그거 확인했어요. 사진 다 찍었어요. 나 미안 안 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 파트너 왜 안 했어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확인 좀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나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다른 일이 있었는데. 봤다. 안 그래도 우리는 담당자니까 뭔가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지. 내적 이제 끝까지 한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이 갑이에요. 항상 러시아 사람이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말하기 그래 시간 있으면 그런 일 없잖아. 아니 얘는 왜 이래? 그럼 시간 있을 때 말고 서류나 용품이나 받으면 바로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왜 자꾸 말을 돌려? 처음에는 시간이 있으면 하세요. 다음 순간에 빨리빨리 해야지. 짜증나.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재택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못하잖아. 이 코로나 상황에. 그건 몰라. 이러고 하고 있단 말이야, 호구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적으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점이에요? 여기도 0점이에요. 그거, 그래, 시간 있으면 거기 딱 끝이어야 되는데 전혀 멈추지도 않은 거예요. 멈추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막 10번이고 그냥 연속된 내적 말하기가 원망한 그런 예적 말이 쫙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0점이라 이거. 이게 이제 전부 했더니 세 사람을 했는데 세 사람 다 0점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 인성관리 교육을 한 시간 한 거예요. 한 시간 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차 시는 한 번 교육을 딱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알라라는 사람이 2차 시에 한 번 탁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황 설명이 좀 길어요. 이거는 최근에 직장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로로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전차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직행 경로가 없기 때문에 전차에서 다른 전차로 갈아타야 하는 거고요. 전차를 갈아타는 정류장에 도착한 후 나는 집으로 가는 필요한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앱으로 확인하니 전차가 3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래. 요새 이제 몇 분에 도착한다. 거기 러시아 다 돼 있는가 봐요. 3분이 지났고 10분이 지났는데 전차가 아직 없었어요. 정류장에 좀 물러서 놨는데 전차 선로에 작은 교통사고가 나간 거 보였죠. 교통사고가 나갔군. 차가 안 온다 이거죠. 두 대의 차가 약간 충돌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 두 대의 차가 전차선을 막고 교통체증이 발생한 그 순간 생각이 났어요. 내적 말하기. 짜증나. 도로가 있는데 왜 전기차선이 왜 들어와? 왜 버스가 전기차선 들어갔고, 그래도, 그렇게 서둘러 타. 조금 기다리면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이 내적 말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말하기가 자기중심적 내적 말하기로 멈추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온 내적 말하기로 이거는 평소에 이렇게 하고 살았다. 네가 이렇게 하고, 평소에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면 이제 첫 번째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딱 내적 말하기.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좋아. 그럼 시간이 있으니 커피나 한잔 할까? 이제 커피점에 가서 시간이 있어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갈까? 이제 했더니, 멈춘 거예요. 멈췄어. 그랬잖아. 일단 멈춰 처리하는 내적 말하기, 자기 규제적 내적 말하기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규제적. 여기 뭐 진공으로 처리 삼고, 아직 멀었어. 진공은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탁 맞아야 되는데, 진공으로 처리 삼고 내적 말하기 없는 게 진공. 진공 내적 말하기 없는데 그냥 딱 멈추는데, 여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진공 채상 못하고, 그냥 내적 말하기는 컨트롤하자 이거예요. 일단 처리, 인성관리 공부한 효과가 한 번에는 나타났다네요. 일단 멈춘 여유가 생겼고, 알라 속에 숨겨져 있던 여유라는 보배가 발견됐다. 앞으로 자주 이 보배를 사용해 보기 바란다. 일단 멈춰 내적 말하기를 돌리는 알라의 마음속에 무엇으로도 바꾸지 못할 보배가 발견됐다. 여유라는 걸 발견했다. 여유가 뭐 커피나 한 잔 먹지 뭐. 그렇게 있어요. 상황 설명. 커피를 한 잔 사갖고 전차로 다시 왔어요. 왔는데 두 대의 차는 없어지고 전리차하고 싹 이제 소통이 됐다 이거죠. 다행이네. 왜 내가 화를 냈지? 상황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빨리 되면 내가 화를 냈지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적 말하기로 본래 짜증난 깨달은 내적 말이다. 앞으로 짜증나라는 내적 말하기가 나오는 순간 바로 이때 멈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를 하면 더 완전한 마음작용 관리가 될 것이고 계속 나아가면 수많은 경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회로될 것이다. 요건 뭐냐 내적 말하기가 한번 튀어나오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50점 맞아, 50점. 그러니까 말하면, 다른 건 됐는데, 거기에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바로 멈춰야겠다. 여기 앞에서 뭐냐면, 여기 조금 진행되다 멈췄기 때문에 50점이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내적 말하기 나올 때 탁 멈추라. 이 소리구나. 그 다음에 딱 멈춰갖고, 한 달 만에 100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 강의를 했는데 딱 100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끝에냐, 이분은 끝에냐는 조금 느려요. 사고가 사고적이고 엄청 이게 막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막 이게 막 내적 말하기 아주 습성이 탁탁탁 돼 있어요. 막 착착. 내적 말하기 논리적으로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늦어서 두 번 정도가 3차 시가 됐는데도 아직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조금 됐어요. 끝에냐? 신청서 원장이에요, 원장. 여기 문화원 원장.
끝에냐, 신청서 언제쯤 받을 수 있나? 올해 못 받아? 팀장, 팀장, 내년 2월 초에 받을 예정이에요. 원. 아니, 저번에 올해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12월 달인데. 말이 왜 달라졌어? 팀장, 원장님 생각하시는 신청서와 끝에냐가 생각하는 신청서가 달라요. 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다 이해해? 끝에냐? 아니요, 이해 못해요. 제가 다시 설명해 할게요. 원장, 끝에냐? 이해가 안 되면 말로 말해. 네. 그러면 팀장님 올해 신청서를 받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내적 말하기. 신청서는 내년에 받는 게 맞아. 그런데 전번에 원장님이 확인서에다 물어봤는데 올해 받을 수 있다고 답했어. 그럼 신청서는 뭐야? 아, 짜증나. 또 이제 뭐 서로 신청서가 다른 게 두 개가 있는데 올해 이가 서로 다른데 뭐라고 했는데 지난번 이렇게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하더니 아하, 몸살들 해야지. 이렇게 나는 거야. 이게 한마디 하더니 몸살들, 이게 또 50점 된 거야. 아, 몸살들 해야지 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도의 감정, 내적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는데 한참 하다가 이제 몇 마디 하다가 이 몸살들 하자가 딱 멈췄어요. 내적 말하기 통째. 몸살들을 해서 이제 원장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 이게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 가르쳐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원장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게 내 마음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50점 맞았어요. 이게 두 번째, 3번 강의. 이렇게 이제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 공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4번을 가위게 했어요. 이제 5차시가 됐죠. 5차시. 5차시는 4번 교육하고 5번째 이제 이 감정을 할 때예요. 이건 뭐냐면 동료라는 게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러시아 사람인데 동료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연휴가 끝나고 작년 연말에 연휴가 끝나고 다시 회사에 나왔다. 사무실에 어떤 동료가 와서 자기 불만 얘기를 한다. 이게 똑같은가 봐요. 동료, A팀장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말이 왜 그렇게 길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상사 흉보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거 말 안 하고 끄떡 하고 이렇게 끄떡끄떡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이거 봐요. 왜 끄떡거리냐면 너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너무 안 통하는데 또 같이 흉보자니까 안 되니까 머리만 끄떡거린 거예요. 팀장은 일의 방향만 알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지 몰라. 자기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자기도 몰라. 뭐 이렇게 간섭을 하고 말이 많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팀장이. 그래 끄떡끄떡. 동료 나 간다. 이 내적 말하기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 자, 지금 그냥 얘기를 들어줘. 그냥 듣기만 하자. 뭐라고 쫑얼거리는데 그거 안 들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 동료가 남을 욕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그냥 듣기는 들고 온전한 정신을 지켜야 돼. 이런 말이야. 온전한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 지 혼자 온전한 정신을 지켜야 돼. 듣긴 듣는데 안 듣지 말고 듣긴 듣는데 온전한 정신을 지켜야 돼. 이런 내적 말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불편한 동료에게 동조하는 내적 말하기가 안 나고 온전한 정신을 지켜야 돼라는 내적 말하기가 나온 것은 그동안 스세냐가 인성관리 공부와 마음작용 일기를 통해서 멈춰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습성화된 결과다. 이와 같이 집중적인 내적 말하기 습성관리 연습을 단기간에 통해서 내적 말하기 습성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비슷한 상황이 많아서 다 바로 계속 그렇게 흉보는 거예요. 가서 바로 멈췄다. 마음을 살폈다. 막 와서 동료 흉을 보는데 마음을 살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마음을 살폈더니 동료가 막 흉봐도 내 마음은 요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내 앞에서 남을 욕해도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 욕해도 나는 거기 안 넘어간다 이거예요. 지도인 감정, 내적 말하기를 멈추니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에 마음이 그쳐 있어서 마음 경계 끌어준다. 일상정리법이 1조를 갖다가 그냥 이게 그냥 경계를 따라 요란하지 않는 자리를 이거 딱 확인을 한 거잖아요. 정신이 온전하다? 내 정신이 온전하대요. 정신이란 게 원래 요란함이 온전하대요. 지도인. 그래서 원래 온전한 근본 정신을 잘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세냐가 원래 온전한 정신을 잘 지켜서 돌이킬 것도 없어진 것이다. 돌이킬 것도 없으니 이거는
이게 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성을 세울 게 없어. 원래 운전하니까. 동료가 지금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동료가 새로 왔는데 생각한 거예요. 동료가 지금 많이 새로울 것이다. 처음 와서 새로. 그래서 힘이 들었을 거다. 동료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항상 근심이 많아서 지금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 스타일이 안 그러니까 좀 안 맞으니까 처음 와서 좀 짜증이 났겠지. 동료를 좀 이해를 또 해준 거예요. 동료가 상사를 시비하는데 끌리지 않고 동료가 그러한 시비하는 마음이 일으킬 정도의 세 정도 좀 알아줬단 말이에요. 탈피해서 알아줬다. 나 그냥 침착하게 동료의 이야기는 들어주는 것이 좋겠어. 좀 들어줘야지 속이 풀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가벼워져서 다시 회사 일을 잘할 것 같아. 그냥 열심히 들어주면 마음이 좀 풀리면 회사 일 잘할 것 같아. 다르게 생각했다. 이것은 공감이라고 한다. 상대와 대화에서 공감으로써 상생적 의사소통이 된 것이다. 동료 말을 들어주되 그 사람 말에 끌리진 말자. 야, 이거 들어주긴 하되 끌리진 말자. 야, 이게 공감해 주는 것이 상생적 의사소통 필수 요소이나 공감해 주다가 상대방 말에 끌려서 자기중심적으로 잃어버리면 동료와 같이 상사에 비방하게 될 것인데 이를 스스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세냐는 이러한 마음작용의 원리를 알고 동료 말을 들어주되 끌리면 안 된다는 주의심을 바른 판단하고 있었다. 판단대로 행동했다. 들어주되 끌리지 않는다. 이 판단대로 행동했다. 이 판단대로 행동한 것은 결단 있는 실행이다. 이게 7단계까지 간 거예요. 뭐 온전 생각도 있잖아요. 판단 결과 막 결단까지 내리고 실행도 하고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멈춰 살펴 돌이키고 대소임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고 막 실행 다 들어갔어요. 100% 다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오늘 인성관리 7단계를 공식을 내적 말하기를 통해서 상생적 의사소통 실현한 실습을 성공했다. 다 했다 이거예요. 축하한다 이거예요. 내적 말하기, 일기 쓰기, 감정을 5주 동안 실습한 결과 드디어 상생적 의사소통에 성공했다. 그 스테냐는 집중적 인성관리 훈련한 사람으로 이 마음작용을 보다 이렇게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본연구 방법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을 것이다. 본인 인성관리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 것은 끝세냐가 마음작용 치료 일기를 통한 상생적 의사소통 공부법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이게 되냐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한참 가다 보니까 중간쯤에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안 변해요. 딱 믿기 시작했더니 촥 그냥 한두 번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끝세냐가 이제 한국으로 유학 온다는 소리가 지금 어머니 여기 데려다가 이제 실물로 한번 보여줄게. 내가 그랬는데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장학금 타고 오려면 오면은 실물로 갖다 이 요를 한번 읽어보라. PDS 이제 후기라는 거예요. 후기. 동료가 사무실로 돌아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 바로 알아차렸다. 딱 오니까 그냥 어떤 일이 말할 거다. 난 어떻게 하겠다. 이제 2조를 먼저 한 거예요. 제가 온다. 내가 이런 일 하겠지. 이렇게 준비하겠다. 2조 1조가 돼가는 거죠.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 내린 대로 취사했다. 그래서 원래 판단 내린 2조 1조 6조를 한 대로 딱 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동료가 말을 다 하고 사무실로 나갔다. 말을 또 이제 흥보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동료의 말을 들어주되 그 사람 말에 끌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갖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렇게나 이거 뭐야?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살린. 근데 그 다음에 알라가 5차씩 이것 마지막 해요. 4번 하고 설 요일을 끝나고 이번 주에 출근하는데 경계가 있었다. 현재 제가 일하는 부서에 인사이동이 일어났어요. 원래 저랑 함께 일하던 동기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현재 저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저랑 일하기 전에 동기가 저를 가끔 도와주곤 합니다. 이번 주 동기가 와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리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이 제 동기는 빠른 편입니다. 아까 보니까 동기가 가져온 리스트 안에 급히 끝내야 할 일도 있고 조금 미뤄된 일도 있었습니다. 동기. 알라,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 동기,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해주면 좋겠어. 이제 동기가 일을 갖다 놓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나중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적 말하기. 이게 뭡니까? 현재 일에 하늘이셔요. 현재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왜 그렇게 빠르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해?
왜 이렇게 빨리 하라고 해? 지금 이렇게 하라고 몇 가지를 시키면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이 내적 말하기가 말했대. 그러니까 일을 갖다 놓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게 막 빨리빨리 처리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그걸 한목에 다 알아서 처리하냐 이렇게요. 자기중심적 내적 말하기 딱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적 말하기를 멈췄다 이게. 그걸 멈췄다 이게. 잠깐 있어보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다. 내적 말하기. 동기가 성격이 빠른 편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잖아. 바로 요란함이 가라앉았다. 아, 동기가 성격이 빨라서 저렇게 하는 거지. 했더니 요란함이 없어졌다는 거야. 멈추고, 아, 동기가 원래 성격이 그렇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어?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다. 회복했다. 생각을 해봤다. 그러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 동기가 지금 이러는 것을,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일 거야. 생각해 보니까 동기가 지금 나를 굉장히 배려해주고 있는 거야. 그게 막 빨리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무슨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가르쳐 주는 거잖아. 동기가 나 잘하라고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풀렸다. 좀 하다가 나한테 잘하라고 했겠지 하고 풀렸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규제적 고등마가 냈다. 그래서 에이 뭐 동기가 하라는 대로 해보지 뭐. 이 자기 마음 놓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꽁 했다가 아유 뭐 나 잘하라고 해줬겠지.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해본 거예요. 미리미리 어떤 일이 있는지 생각하고 시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동기를 옳다. 해보니까 동기 말이 맞았네요. 어? 동기가 옳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편한 마음으로 일 처리를 했다니까. 그대로 해보더니 마음에 안 들더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보지 했더니 그 말이 맞았네.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요. 이게 처리를 해갖고 이게 100점 맞았다니까요. 처음 날 딱 멈춰갖고 이 동기가 참 성격이 급하고 나 잘하라고 해줬는데 내 식대로 하지 말고 그 애가 시킨 대로 해봐야지 했더니 그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도인이 바른 취사를 하려가 처음에 감정이 틀렸고 동료 말이 맞았다는 걸 발견했으니 동료에 대해 신뢰가 깊어졌다. 동료도 알라가 자기 말을 잘 들으니 신뢰가 자기 말 듣고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상생적 의사소통이 관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하고 상생적으로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일기라는 것이 진짜 짧은 시간에 아까 말한 이게 막 상실기 맨날 적고 이거 하는 거를요, 일기를 쓰면 금방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신청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 시트 하는 거는 좀 박은원 팀장이 우리 가르쳐 줄게요. 잠깐.